네, 디지털 업무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교수님들이 대학생들에게 협업의 그런 가치나 역량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팀플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교수님들도 팀플을 많이 안 해봤는데 연구 논문에 보면은 팀플을 해야지 학생들이 역량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 덕분에 이제 대학생들은 팀플 하다가 인간에 대한 뭐 신뢰를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잘 되는 팀플은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죠.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한 사람이 다 하거나 한두 사람이 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의 인력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너무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수준이 낮은 뭐 거 이런 결과로 해서 사실은 교수님들이 원하는 그런 협업 경험을 제대로 쌓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팀플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 뭐 성과 좋은 팀들, 그런 팀들의 어떤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쭉 조사를 해보면은 규칙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튕자튕자 놀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된 팀플, 어떤 뭐 공식을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잘 안 되는 팀플, 왜 저 팀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 팀들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한번 거꾸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하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그림에 보면은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호갱 조장 참 고민이 많죠. 공격력은 낮은데 또 잔머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저 조장이 왜 잘 안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뭐 나는 뭐 면접이라서 못해요. 뭐 나는 좀 뭐 관심이 없어요. 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시간에 그냥 아유 나 혼자 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조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교수님의 목적하고는 다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케이스는, 우리가 만약에 6명이고, 야, 이 프로젝트 하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2시간씩 시간을 내자. 자, 2시간씩 시간을 내서, 자, 자료조사 하는데 이렇게 2명, 4시간 하고, 발표 자료 만드는데 해가지고, 뭐 또 4시간 하고, 또 PT, 하는 사람도 한 명 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자료 조사를 한 친구가 있다고 치면은 그 친구는 자료 조사까지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 자료를 만들고 뭐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은 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료 조사한 내용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고 또 발표 자료를 만든 사람의 자료로 발표자는 연습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교수님이 이제 중간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료 조사한 사람은 자료 조사, 발표 자료 만든 사람은 발표 자료. 그 단계에서밖에 사실은 대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너무 짧죠. 우리 뭐 주제 정하기 뭐 우리 미팅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뭐 커피집에서 만나서 짧게 얘기하고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자료조사 해온 사람들 뭐 발표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짧고 소통도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템플릿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프로세스 부재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잘된 팀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 그 두 번째 각각의 인원들이 인원 배정에서 마무리하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주제 정하는 데서부터 참여해서 자료조사, 발표자료 만들기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2시간이 있다면은 그 2시간 배분을 잘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미래 역량 포시라고 해서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판적 사고라고 해서 뭐 비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를 자세히 관찰하고 해결하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생각 이런 식으로 한글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중요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6명이 모였는데 전공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전공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막 경영학과, 뭐 또 영문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고, 뭐 1, 2, 3, 4학년 있으면은 1, 2, 3, 4학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 뭐 서울 지방이면 서울 지방 측면으로 해보는 거. 뭐 남자 여자 있으면 남자 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관점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영문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 교수님들이 원하는 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PPT 자료가 너무 부실해. 그래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외부적인 소싱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통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6명이 다 통계를 잘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발표할 때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통계는 뭐 통계학과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디자인이 우리 PPT 디자인이 별로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디자인학과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고 거기다 쓰면 되죠. 이 디자인은 무슨 디자인학과의 누구 학우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너무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사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서로 분석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그 이유는 만나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수업이 없는데 갑자기 뭐 금요일 날 약 5시에 학교로 나오라고 하면은 수업도 없는데 나가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가급적 온라인상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주제 정하고 인사할 때 처음 만나는 미팅 오프에서 한번 하면 좋긴 좋지만은 그것도 온라인에서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과가 뭐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거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게 문제였다고 평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 팀플 할 때에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노력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팀장이 여러분에게 팀 프로젝트를 하나 맡긴다고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풀 경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인생 자체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해결하고 문제 해결 또 크리티컬 싱킹 아까 뭐라고 했죠? 크리티컬 싱킹을 중요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아니고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어떤 이제 학생들이 좀 팀플 도와달라고 해서 중간에 좀 평가를 했는데 교육 체계를 만드는 디지털 교육 체계를 만드는 거 과제였어요. 근데 결과를 받아보고 제가 진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 마치 회사원들이 어떤 평가원이나 어떤 뭐 교육기관에 있는 팀에서 만든 것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경험이 뭐 그렇게 있지 않겠죠. 다 좋은 얘기들만 썼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잘 만든 것 같은데 또 한 뎁스만 들어가면은 뭐 그냥 뭐 그런 얘기들 뭐 챗GPT가 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피드백할 때는 이것이 이제 대학교의 팀 프로젝트 과제라면은 너무 이렇게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대학생들의 어떤 톡톡 튀는 사고들, 뭐 현실화가 안 되는 게 더 좋겠죠. 재미있는 사고들 그런 걸로 해서 좀 결과를 만들고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어드바이스를 맨 마지막에 했는데 뭐 중간 과정에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너무 그 좋은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보고 했던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이렇게 뭐 위어드한 생각도 괜찮고 뭐 아니면은 뭐 비현실적인 거 아니면은 실행 불가능한 거 이런 것도 오히려 저는 좋은 팀플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중간에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적어도 한 세네 번의 팀플은 해보시고 팀장 하라고 하면은 피하지 마시고 팀장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그런 조율이나 어드바이스나 아니면은 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취업 준비나 자기소개서에도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플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